네, 안녕하세요. 효성의 김기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컨퍼런스 주제가 IT 인프라 혁신 방안이라서 최대한 인프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인프라라고 하면 사실 뭐 서버도 있을 거고, 스토리지도 있을 거고, 스위치도 있을 건데, 뭐 스토리지나 효성이 스토리지를 좀 많이 하는 회사긴 하지만 스토리지만 말씀드리기에 너무 국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브리드나 퍼블릭까지 좀 이렇게 연동 방안을 말씀드리자고 하니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주제는 SDDC 기반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발표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SDDC하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개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SDDC는 일단 인프라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프라 구현 방안을 얘기하는 거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DDC가 클라우드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엄연히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기업들의 그 고민이, 제가 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보면 SDDC라던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점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3년,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대두됐던 개념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DDC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변에 사례도 많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전환이라든가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비용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각 고객사마다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각기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SDDC의 전환이 무조건 뭐 비용이 비싸다거나 또는 제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SDDC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가장 좀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좀 믿을만한 파트너나 경험치가 풍부한 파트너가 좀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SDDC라고 하면 인프라를 도입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서버 스위치,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를 검토하는 것처럼 하드웨어 관점에서 계속 검토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스토리지 제품군은 어떤 게 있고, 뭐 FC 포트라든가 레이드라든가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전에 업무 관점에서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뭐 가상 머신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서버 가상화나 일반 VM을 운영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인프라 또한 사실 혁신이랄 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블락이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샌나스 스토리지만 검토를 하는 정도였었고, 근데 최근에는 인프라 단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각 고객사의 비즈니스 단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또는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나 또는 AI 머신러닝을 위한 운영 개발 플랫폼, 포탈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를 하다가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블락이나 파일 같은 레거시 스토리지는 사실 업무 관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기보다 부족한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머신을 내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환경이 가상머신이냐, 또는 컨테이너도 포함을 해야 되냐, 또는 더 나아가서 AI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 흰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서비스 포탈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정의된 그 개발 분석 모델이라든가 또는 GPU에 관련된 니즈도 파악을 하셔서 SDDC 인프라를 도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SDDC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이 보셨고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 SDDC라고 하면은 SDC, SDS, SDN까지가 포함된 개념이고, 가장 핵심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세 가지는 흔히 말해서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 쪽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 벤더나 고객사에서 도입 검토를 하는 거는 사실 SDC, SDS, SDN까지입니다. 합쳐서 말하면 SDI라고 하죠. Software Defined Infrastructure라고 하는데, 각 제품들의 조금 더 향상된 기능, 뭐 과거 2, 3년 전보다 하나, 둘 더 포함된 기능들을 가지고만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SDDC를 구현을 하려면은 이 SDI 위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CMP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구현이 돼야 성공적인 SDC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DC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개념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SDC라고 하면 과거 수년간에는 전부 다 서버 가상화만 얘기를 했고 VM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웹아스 DB라든지 왼쪽에 회색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잘 정의되어 있고, 반면에 변경은 굉장히 적은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개발팀이 기존의 개발 운영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 가장 적합한 환경은 VM 환경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가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운영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 패턴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오른쪽처럼 단기적이고 수시로 변경되는 변경 주기가 발생을 하고, 새로운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인프라팀에서는 소통을 해본 적이 없었던 데이터 과학자 등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함께 협업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그런 업무들,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가상머신이 적합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많이 컨테이너를 검토를 하시는데, 이제는 SDC를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이 가상머신 VM 환경과 컨테이너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SDC를 검토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가상머신과 컨테이너가 공존을 할 수 있는 SDC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입니다. 이제 SDS라고 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 최근에 나온 대두된 개념은 아니고 과거 한 3년, 5년,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스토리지 벤더들마다 각각의 제품을 가지고 SDS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능적으로 대동소이한 측면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생각했을 때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의 가장 큰 차별점, 기존의 레거시랑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상에서, 스토리지 관점에서 온라인상에서 레이드 레벨을 변경할 수 있느냐가 여러 기능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외장형 스토리지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레거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디스크 먼저 포맷을 하고 볼륨을 서버 단에 던져줘서 서버가 마운트를 해서 사용하는 개념이었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만약에 샘블락이 OS 영역이 모자라다거나 또는 데이터 영역이 모자라다라고 하면 이미 아랫단에는 레이더가 이미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모자란 용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른 스토리지의 디스크 볼륨을 다시 재구성을 해서 가져온다던가, 또 하나는 증설입니다. 재구성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고, 증설은 굉장히 증설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그냥 스토리지 작은 거 한 박스 더 붙여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로 오게 되면 서비스 온라인 상태에서 아랫단에 레이드 레벨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SDS는 아랫단에 하드웨어 레이드를 잡지를 않습니다. 하드웨어 레이드를 잡지 않고,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의 그 업무의 성격이 OS냐 데이터냐 개발이냐에 따라서 저장을 할 때 레이드 레벨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에는 레이드 레벨을 변경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부분의 스토리지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스토리지 도입해서 레이드 변경할 일이 3년, 5년, 7년 동안 얼마나 많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레거시 스토리지에서는요. 근데 SDS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SDS 도입한 그 고객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강 신청 기간에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IO가 발생을 하죠. 또는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 그 IT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 전에 1주, 2주 전에 분명히 굉장히 많이 서비스 오픈을 하면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스토리지만을 운영했던 고객사에서는 검토를 하는 게 대부분 다 하이엔드 스토리지의 그 서비스를 올리거나 하게 되죠. 근데 365일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그 순간적으로 벌크 IO가 발생하는 게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를 생각하고, 해당 하이엔드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비용 효율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SDS를 도입을 했다라면 실제로 벌크 IO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주 또는 2주 또는 정말 급박하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전에
기존의 레이드 5로 성능보다 용량이 더 중요해서 레이드 5로 운영 중이던 업무들을 레이드 1으로 변경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서비스 오프라인 없이 볼륨 붙어 있는 상태로 백단에서 레이드 변경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만약에 VM만 존재하는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VM 같은 경우에는 용량보다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시돼서 레이드 1으로 구성을 했고, 다만 가용성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용성 1로 구성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본 복제본 두 벌이 생성이 되고, 똑같이 성능이 중요해서 레이드 1인데 가용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왼쪽에서 두 번째처럼 원본 하나에 복제벌 2번에서 3벌 복제가 되겠죠. 반면에 성능보다는 용량이 중요하다고 하면 레이드 5 또는 6, 싱글 패리티 또는 더블 패리티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기존의 레거시 스토리지는 레이드 레벨 하나당 스토리지 물리 박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그 레이드 구성은 아랫단의 데이터 스토어에서는 사전에 볼륨을 디스크 폼에서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적인 볼륨 안에 레이드 1, 5, 6가 다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레이드 1으로 한다던가 레이드 5, 6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레거시 스토리지 도입할 때 검토하는 것 중에,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용이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용량 베이스로 라이센스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레이드 1을 쓰고 싶지만 사실 레이드 1 쓰고 싶지 않은 게 레이드 1을 쓰기가 쉽지가 않죠.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드 5, 6를 구성을 해서 뭐 10%, 20%만 그냥 SSD 티어링 구성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SDS 같은 경우에는 용량 베이스가 아닙니다. 노드 베이스로 라이센스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용량에 따른 비용에 부담되는 방안이나, 또는 레거시 운영하다 보면 원본 하나에 뭐 복제본 2벌, 3벌 뜨게 되면 복제 볼륨만큼 또 라이센스 라이센스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SDS로 오게 되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스토리지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예시 구성인데요. HCI의 레거시 스토리지를 같이 구성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HCI의 레거시 구성이 SDS 전체를 다 대표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닙니다. HCI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고 기능들이 더 효율적인 기능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HCI의 레거시 구성을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 많은 고객사에서 현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HCI로, 현 X86 서버로 운영된 HCI로 구성을 하고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미 기도입된 블락 파일 스토리지가 있거나 또는 HCI로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HCI만 그냥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 수년 동안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는 HCI다, 하이퍼 컨버지드다 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HCI로만 구성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HCI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 스토리지에 대한 재활용이라든가 백업 관점에서의 좀 방안을 강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의 많은 고객사에서는 HCI에 기존의 블락이나 파일 스토리지를 붙여서 2, 3년 정도 더 재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신규 외장 스토리 도입을 해서 HCI가 커버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커버하시는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HC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플래시나 또는 하이브리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HCI 같은 경우에는 캐시 디스크가 디폴트로 탑재가 됩니다. SSD 또는 NVMe를 검토를 하실 수 있고, NVMe가 좋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NVMe를 검토를 많이 하시는데, 제 관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업무라고 하면 SSD로도 충분히 IOPS 관점에서는 커버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IOPS가 아니라 트랜잭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증권사의 선물 트레이딩이라든가 트랜잭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 IOPS보다는 응답 성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NVMe를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DB라든가 또는 비정형 데이터라든가 등등의 저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HCI가 아닌 외장의 블락 파일 또는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네트워크 연동을 하셔서 구성하시는 게 SDS를 구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SDM입니다. 사실 SDC나 SDS보다도
SDN이 조금 더 어려운 관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객 쪽이랑 이제 고객사랑 미팅을 많이 해보면 사실 서버나 스토리지보다는 네트워크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뭐 강성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SDS 도입은 검토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몇몇 고객사에서 SDN을 구축한 사례를 보면 큰 틀에서 일단 SDN이라는 게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L2, L3, L4, NAT Firewall 등등이 물리 장비에 존재하던 컨트롤러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컨트롤러로 하이퍼바이저 커널 단에 인테그레이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L2, L3, L4, NAT Firewall가 물리적인 장비가 다 소프트웨어로 인테그레이션이 되면 더 이상 물리적인 장비는 불필요하겠죠.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는 워낙 방대하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씩 SDN 기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IO 트래픽이 전부 다 관문 방향까지 다 나가서 발생을 했어야 되는 게 SDN 컨트롤러가 하이퍼바이전에 인테그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VM 단에서 트래픽이 내부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면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성능보다 더 좋은 거는 보안 관점에서도 굉장히 향상된 아키텍처로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SDN 얘기를 많이 하면 뭐 L2, L3 기존 현재 운영 중인 L2, L3, L4 스위치를 전부 다 빼고 다 소프트웨어로 구성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SDN 구현 방안은 L2, L3, L4 기존의 레거시 물리 네트워크 장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정 기능만을 SDN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VDI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VDI 환경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 방화벽이나 경계 방화벽이 대부분 방화벽이었죠. 그 상태에서 관문 방향이 뚫리게 되면 사실 안쪽에 업무 사용자 단에서는 DMZ가 됐던 앱이 됐던 DB가 됐던 제로 트러스트 존이라고 해서 일단 한번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이 되면 내부에서는 통제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게 되면 커널빅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널빅 기반의 분산 방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구현되어 있는 각 VM의 앞단에 또는 포트 단위, 디스크 단위, X86 서버 노드 단위로 분산 방어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 존에 대한 내부 침입도 대응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논리그룹 단위로 정책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VDI 환경에서 뭐 총무팀, IT 운영팀, 영업팀, 세 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기 서로 다른 논리그룹 정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재 SDN을 도입을 하는 많은 고객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SDN이라는 그 솔루션의 여러 가지 스택의 기능들이 사실 분산 방화벽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기능을 통해서 먼저 SDN을 일단은 고객사 환경에 먼저 가지고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뭐 구매가 필요한 아주 단순한 네트워크 스위치 뭐 L2 정도는 계속 SDN 기반으로 구현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커널 기반의 분산 방화벽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결국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도 검토를 하는 게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랑 노스 사우스 트래픽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인데 분산 방화벽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은 예시로 각 VM당 분산 방화벽을 친 거라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경계 방화벽이나 관문 방향까지 나가지 않아도 각 VM들끼리 통신을 할 때 방화벽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구현할 수가 있고 만약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노스 사우스까지 나갔다 오더라도 각 VM당 앞에 분산 방향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보안 관점에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VM 단위로 설정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포트 단위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사실 시큐리티는 굉장히 좀 건들기 힘든 분야이긴 한데 대부분의 SDS 솔루션이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시큐리티 기능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다 보안은 하드웨어 보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오게 되면서 하드웨어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 보안 기능을 보안 정책을 어떻게 연동을 할 거냐가 결국 전부 다 커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SDDC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어메탈 환경은 사실 무리가 있겠죠. 가상화 또는 컨테이너 환경을
디폴트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퍼바이저 단에 똑같이 시큐리티 컨트롤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가장 고객사에서 좀 시도해 볼 만하고 가장 좀 심플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IDS IPS 장비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이제 침입을 대비해서 IDS IPS를 운영하고 계신데, 왼쪽이 기존의 레거시 보안이라고 했을 때 물리 보안이라고 하면, 지금은 전부 다 IDS IPS 장비, 물리적인 장비에 렉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서버가 통신할 때 다 물리적인 장비에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IDS IPS 장비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능들이 전부 다 커널 단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기능들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물리적인 장비를 거칠 필요가 없고 호스트 간에 다이렉트 통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 관점에서도 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상이 되고요. 보안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그 이전 장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왼쪽에 레거시였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장비가 IDS IPS 장비를 다 타야 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비까지 나갔다 왔어야겠죠. 근데 반면에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IDS IPS 구현이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커널 단에서 전부 다 IO 트래픽이 다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구성을 처음에 고객사에 저희가 제안을 하고 검토 요청을 했을 때 보안 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고객사 중에 하나는 IDS IPS 장비가 사실 굉장히 보안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업무긴 하지만 이 기능을 위해서, 이 IDS IPS 기능만을 위해서 단도의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SDN 기능이 대부분 다 디폴트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SDS 기능을 구현하면서 같이 한번 파일럿 형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는 구현 방안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일단 SD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인프라 관점인 거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컨퍼런스를 다녀보시고 하면 많은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벤더 쪽에서 이런 SDI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다 기능이 이전에 대비해서 어떤 기능이 추가됐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각 하드웨어 인프라의 개별적인 기능 업그레이드로 사실 SDDC를 구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해당 SDC, SN을 아우를 수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솔루션이 있느냐가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이고, 솔루션이 있느냐를 검토해보면 대부분의 벤더가 솔루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CMP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구축한 사례나 경험치가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단 SDDC는 앞서 말씀드린 설명이고, 이 SDDC 인프라를 컨트롤하는 게 결국은 CMP가 될 거고, CMP의 구축 레벨이라든가 경험치라든가 또는 그 구축 정도에 따라서 해당 SDDC 인프라가 성공적인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냐 아니냐를 판명하는 기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CMP를 빼고 윗단의 기능들만 보게 되면 대부분 고객사에서 용량 모니터링도 하고 있을 거고, 자원 사용률 모니터링도 하고 있을 거고, 코스팅이라든가 컴패리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트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자 서로 다 다른 담당자가 다른 GUI나 다른 툴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가장 온프레미스 기반이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CMP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하나의 GUI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 담당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통일된 CMP GUI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운영하실 수가 있죠. 예시 화면입니다. CMP가 구성이 되면 사실 서비스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이미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 VM을 가상 환경을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다 서비스 이미지를 배포를 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미지랑 템플릿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미지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냥 마스터 VM 하나 만들어 놓고 OS 정도만 설치를 해서 새로운 서버 요청이 오면 그냥 VM 배포만 하는 건데, 서비스 템플릿이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하나의 템플릿, 하나의 카탈로그가 하나의 서비스가 됩니다. 그 말은 기존에는 VM만 생성을 해서 할당을 했으면 네트워크라든가 보안 정책이라든가 스토리지 볼륨 등은 각자 추가적인 담당자들이 작업을 해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템플릿의 실제 구체적인 그 구성을 보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포트라든가 L2, L3, L4 방화벽, 그리고 보안 정책까지 사전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엔드 유저가, 사용자가 서비스 템플릿 요청을 하면 단순히 VM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전체 다 배포가 되는 거죠. 기존의 VM만 서비스 VM 이미지만 할당을 했을 때는 이미지 할당하고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기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릴 업무들이 서비스 템플릿 기반으로 CMP 기반으로 구성된 템플릿 구현을 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정책까지 사전에 정의된 모델에 기반해서 배포가 됩니다. 또 하나는 관리자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통일된 서비스 템플릿 화면을 볼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총무팀이라든가 운영팀이라든가 각각 서로의 다른 부서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전에 만약에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운영자 관점에서는 서비스 템플릿을 새로 정의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OS 레벨까지만 배포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까지도 배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SDDC 인프라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렸고, 그 SDDC 인프라의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CM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앞으로의 방향이 SDDC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고객사는 사실 다 비용이나 기술적으로도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고 허들이 되는 거는 불안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사에서는 고객사에게 SDDC를 가이드해 줄 수 있고, 단순히 그냥 제품만 딜리버리하고 제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해 줄 수 있고, 설계를 하더라도 실제로 구축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튜닝이라든가 노하우를 실제로 가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파트너를 고객은 찾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여러 가지 SDDC 사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정부 쪽에서 스타트업 플랫폼을 좀 지원하기 위한 건데, 스타트업이 이제 정부 쪽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스타트업이 들어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aaS 풀도 구성을 하고, 파스 풀도 구성을 하고, 빅데이터 AI 풀도 구성하고, VDI 풀도 구성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작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가 설계 구축을 하고 현재 유지보수하고 있는 게 IaaS 쪽은 SDC, SDS, SDN, 그러니까 IaaS에 CMP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파스 쪽에는 컨테이너 플랫폼 같이 들어간 상태고, VDI 쪽 솔루션, 그리고 또 하나는 AI, ML, DL 관점에서의 서비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GPU랑 GPU 가상화까지 들어가는 사례이고, 이 기반에 SDI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백업이라든가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들을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블락 파일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까지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다른 발표 업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제품 얘기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SDC, SDI, SDN, 그리고 CMP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다 각자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제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전처럼 스토리지 하나, 서버 하나 구매를 해서 특정 기능이 이전보다 향상이 됐다라고 해서 제품 각각의 개인기로 드라이브를 하고 구축하는 거는 레거시 리프레시를 할 때는 좀 통용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SDDC를 구현을 하고 해당 SDDC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에미스 클라우드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제품 가져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보다도 노하우가 있고, 설계 단계에서, 컨설팅 단계에서 실제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줄 수 있는 파트너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 제품 기반으로도 물론 당연히 다 컨설팅을 하고 설계 계획을 하겠지만,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저희 쪽 제품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타사 벤더를 다 구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설계 구축이라든가 CMP를 구현해본 그 경험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저희 제품 얘기는 드리지 않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설계 구축해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안정적인 유지 보수까지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아래 단에 보시면 저희가 뭐 가장 메인이 되는 4개 사업 정도를 성공적으로 구축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라던가 또는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그리고 정부 쪽이라던가 물류 쪽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향후에도 SDDC 도입 예정이시거나 또는 SDDC까지 아니더라도 오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고객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